네, 마지막 키워드는 비트코인 액트 보겠습니다. 트럼프 이갱 정부가 지난달 말에 강력히 추진하면서 내놓았던 비트코인 액트. 일단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하고 나서 이렇게 발효되고 나서 이렇게 효과는 못 보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지정하겠다. 그다음에 금보유 자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자산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사점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기존 금융의 시스템과 긴장을 고조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의 어떤 자산 정책에 대한 미치는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측면도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 통과 이전 상태입니다. 상징성은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행정명령이긴 한데 행정명령이 뭘 사들여야 되는데 국가가 사들인다는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집행기간이라든가 매입 방식이라든가 타이밍이 빠져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이런 게 없으면 행정명령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말뿐인 허공에 맴도는 약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CBDC라고 요게 이제 연준이 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연준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로서 여러 가지 부분이 없습니다. 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항, 혁신 조직 또는 정치적 제스처로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이 디지털 화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가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준과 갈등만 일으킬 뿐이지 사실은 이게 혁신 저지라는 건 여기 어쨌든 아무런 이게 말뿐이 허공의 말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은 이미 ETF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미 구조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명령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많아요. 사실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피델레트라든가 블랙록이 이미 자금 유입이 핵심인데 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까 얘기했던 말뿐이라든가 정책보다는 월가의 상품 구조라든가 거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 좀 많고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아직 이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입 공급 축소 같은 펀더멘털 이벤트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비트코인 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에 있는 디지털 자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이런 정책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실까요? 사실 이제 이 관세 정책이 이제 암호화폐 문제에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문역이 이제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면 리스크 자산 회피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를 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관세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달러 유동성의 선호가 좀 증가되고 비트코인을 또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자신이 이걸 발표해놓고 관세 정책을 발표하니까 비트코인 당연히 안 사게 되고 그럼 증시가 약화됩니다. 증시가 약화되면 나스닥이 하락하고 암호화폐 동조 세력이 또 하락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채굴 환경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러시아 중동의 채굴 리스크가 또 확대되니까 또 안 사게 됩니다. 정책이 또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된 비트코인을 자산화하러 오면서 다른 한쪽에서 리스크를 고조가 되면 시장이 혼선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되는 현상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제 대응책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실물 경제 내에서 결제를 확산하는 게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해서 국제 결제망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자금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교역에 채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채굴 장비라든가 반도체의 어떤 이런 결제 수단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트럼프니까 파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비트코인을 정책 실험지대를 그러니까 경제 특별구역 같은 거를 조성해보면 어떨까, 상징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으면서 플로리다든가 텍사스 같은 데를 어쨌든 비트코인 친화구역 같은 걸 조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닌 어쨌든 지방이라든가 민간 전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실패해도 부담 없는 약간 그런 테스트베드 효과를 가지면서
한 지역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미국 ETF 자금과 연관된 비트코인 시장 안정화 펀드 같은 것들을 국가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ETF 자금이 둔화되면서 정책만을 움직이는 거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지 않되 제조업 환경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약간 이런 약간 방법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법안만 던지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이는 일단 글로벌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